습하고 무더운 여름날 아침, 부산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웅성거리는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비릿한 생선 냄새, 갓 볶은 참깨의 고소한 향이 뒤섞여 코를 간지럽혔다. 좌판 가득 쌓인 싱싱한 해산물들은 햇빛에 반짝이며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고 있었고, 흥정을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시장의 활기를 더했다. 한국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였다. 북쪽에는 시장 골목,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8살 은서는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에는 신기한 풍경들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은서는 검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따아내린 작고 앙증맞은 소녀였다. 둥글고 해맑은 얼굴에는 늘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오늘 은서는 엄마를 따라 장에 왔다. 매번 똑같은 풍경이지만 은서에게는 늘 설레는 일이었다.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들이 숨어 있었고, 은서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다. 엄마, 저것 좀 봐. 은서가 갑자기 소리치며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다. 은서의 시선이 향한 곳은 시장 한쪽 구석,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다. 낡은 나무 의자 밑에는 털이 듬성듬성 빠진 채 몹시 지저분한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갈색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어려 있었고, 그 모습에 은서는 가슴이 찡해졌다. 지현아, 조용히 해. 은서 엄마 미경은 은서를 타박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아지를 바라봤다. 미경은 딸이 동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다. 가까이 가보고 싶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안정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안녕, 나는 은서라고 해. 어디 아파? 강아지는 은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은서는 엄마를 돌아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미경은 딸의 마음을 알아채고 근처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강아지 아저씨 강아지인가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아저씨는 강아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쓸모없는 녀석이지. 몇 번이나 내쫓았는데 자꾸 돌아와서 귀찮아 죽겠어. 아저씨의 냉담한 말투에 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아지를 버릴 생각이라는 걸 알아챘다. 엄마.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강아지 우리가 데려가면 안 될까? 미경은 은서를 바라봤다가 강아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걱정이 앞섰다. 좁은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간절함으로 가득 찬 은서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저씨, 만약 아저씨가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데려가도 될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는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하쇼. 나야 좋지. 골칫덩거리 하나 덜었으니. 은서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다가도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은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보살펴 줄게. 내 이름은 별이라고 지어줄게. 어때? 이제 별이라는 이름이 생긴 강아지는 은서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봤다. 갈색 눈동자에는 희미한 희망이 감돌았다. 은서의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가 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처음으로 별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미경은 장바구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별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미경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는 엄마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별이를 꼭 안았다. 가슴속에는 행복과 설렘이 가득 차올랐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은서를 들뜨게 했다. 시장을 나서는 은서와 미경의 등 뒤로 나무집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마치 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났다. 은서는 별이의 귀에 속삭였다. 별아,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택시가 은선의 가족이 사는 낡은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별이는 은서의 품에 안겨 불안한 듯 몸을 떨었다. 낯선 냄새, 새로운 소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잔뜩 겁을 먹은 것이다. 은서는 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별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좁고 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서가 조용히 속삭였다. 은선의 집은 7층에 있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맛있는 밥 냄새가 은서를 맞이했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빠, 민주는 뜻밖의 손님을 데려온 은서와 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휴, 이게 뭐야? 민주는 은서 품에 안긴 꾀저죄한 몰골의 강아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미경은 민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은서는 별이를 더욱 꽉 껴안았다. 아빠가 별이를 못마땅해 할까봐 걱정스러웠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경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은서야, 강아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별이 제가 정말 잘 보살필 거예요. 밥도 잘 챙겨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훈련도 시킬 거예요. 제발 별이 키우게 해주세요. 민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서를 그리고 웅크린 차에 잔뜩 겁먹은 별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미경은 그런 민준을 격려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결국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한번 키워보자. 하지만 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은서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와락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열심히 할게요. 별이와의 첫 며칠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별이는 여전히 사람을 무서워했고 소파 밑이나 식탁 아래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몸을 떨며 더욱 깊숙이 숨어버렸다. 은서는 별이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별아, 이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야. 은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펼쳐들고 별이에게 속삭였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별이도 처음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단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이는 점점 은서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은서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쓰다듬는 것도 허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른, 특히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은 민준을 무서워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별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은서는 깜짝 놀라 별이에게 달려갔다. 별이의 발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아마도 미처 치우지 못한 컵 조각이었던 것 같다. 엄마, 아빠, 별이가 다쳤어요.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민주는 재빨리 별이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펴보려 했지만 별이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민준의 손을 물어버렸다. 아야, 민준이 소리치며 손을 움츠렸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렀다. 순간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서는 아빠를 그리고 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별이 때문에 아빠가 화를 내며
별이를 내쫓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아 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별아. 아픈 거지? 아빠가 도와줄게. 별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여전히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민준은 천천히 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은 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미경아, 구급상자 좀 가져다 줄래? 은서야, 젖은 수건이랑 따뜻한 물 좀 가져오렴. 온 가족이 함께 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고 유리 조각을 빼낸 후 붕대로 감아주었다. 치료하는 동안 내내 별이를 안심시키는 다정한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모든 치료가 끝나자 은서는 아빠를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별이한테 화낼 줄 알았는데.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겁을 먹은 것뿐이지. 우리는 별이가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해. 그날 이후 별이와 은선의 가족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별이는 민준과 미경에게도 마음을 열고 쓰다듬는 것을 허락했으며 밤에는 그들의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은선은 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별이의 짖는 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매일 산책시키는 것도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은선의 가족은 사랑과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별이는 짖는 것을 자제하는 훈련을 받았고 가족들은 돌아가며 별이를 산책시켰다. 은선은 별이에게 앉아 엎드려 손등에 간단한 개인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별이는 가족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은선은 별이가 버려진 강아지에서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가을이 찾아와 부산 거리에 낙엽이 뒹굴 때쯤 별이는 은선에 가족과 함께 산 지 3개월이 되었다. 털은 윤기가 흐르고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장난기가 가득했다. 어느 날 아침 은서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이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별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으며 은서가 불러도 일어서지 않았다. 엄마, 큰일 났어. 별이가 아픈 것 같아. 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경은 재빨리 별이를 살펴보더니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은서야, 오늘은 혼자 학교 가야겠다. 엄마가 별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 은서는 학교에 있는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시계를 쳐다보며 수업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학교가 끝나자 은서는 집으로 달려갔다. 별아, 엄마. 미경은 피곤한 얼굴로 은서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별이, 괜찮아. 그냥 배탈이 좀 났대.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시면서 앞으로 음식에 좀 더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다. 별이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를 보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착하다, 별이. 은서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더 잘 챙겨줄게. 이 일을 계기로 은선의 가족은 반려동물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강아지에게 필요한 영양에 대해 공부했고 미경은 동물 응급처치 강좌를 신청했다. 은서는 틈나는 대로 강아지 훈련법과 강아지 질병에 관한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아빠, 우리 아파트에 강아지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민준과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다. 좋은 생각인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은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많지만 자신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준다면 모두 행복하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 거라며 말을 이었다. 은서의 이야기에 감동한 민준과 미경은 은서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미경은 은서와 함께 모임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고, 민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주민회의실 사용 허가를 받았다. 첫 번째 강아지 모임은 화창한 주말 오후에 열렸다. 은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각양각색의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은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은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강아지 모임의 목적을 설명했다. 저희는 모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배우고 나누면서 우리 강아지들을 더 잘 보살펴주고 싶어요. 모임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훈련하는 방법, 강아지 간식을 만드는 비법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었다. 은서와 별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강아지 모임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강아지 용품을 공동 구매했으며 유기견 보호를 위한 자선 행사도 열었다. 별이는 모임을 통해 다른 강아지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위층에 사는 푸들, 구름이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은서는 종종 별이를 데리고 구름이네 집에 놀러 갔고 별이와 구름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았다. 어느 날 은서가 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호기심에 이끌려 덤불 속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상처 입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 버려진 고양이 같았다. 은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별이가 고양이를 공격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별이는 고양이를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대신 고양이에게 다가가 핥아주기 시작했다. 은서는 눈을 크게 떴다. 처음 별이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별이가 이제 다른 생명을 위로하고 있었다. 은서는 별이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우리가 이 아기를 도와줘야 해. 그렇지, 별아? 은서가 말했고 별이는 멍 하고 짖어 긍정의 대답을 대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한 이후 일어난 모든 변화들을 떠올렸다. 별이의 삶뿐만 아니라 은서 자신과 가족들도 성장하고 변화했다. 사랑과 연대의 힘이 은서와 별이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은서는 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별이를 구했지만 별이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택시가 멈춰선 곳은 은선의 가족이 사는 낡은 아파트 앞이었다. 별이는 은서의 품에 안겨 불안한 듯 몸을 떨었다. 낯선 냄새, 새로운 소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잔뜩 겁을 먹은 것이다. 은서는 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괜찮아, 별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좁고 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서가 조용히 속삭였다. 은선의 집은 7층에 있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맛있는 밥 냄새가 은서를 맞이했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빠, 민주는 뜻밖의 손님을 데려온 은서와 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휴, 이게 뭐야? 민주는 은서 품에 안긴 꾀죄죄한 몰골의 강아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미경은 민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은서는 별이를 더욱 꽉 껴안았다. 아빠가 별이를 못마땅해 할까봐 걱정스러웠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경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은서야, 강아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서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별이 제가 정말 잘 보살필 거예요. 밥도 잘 챙겨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훈련도 시킬 거예요. 제발 별이 키우게 해주세요. 민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서를, 그리고 웅크린 채 잔뜩 겁먹은 별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미경은 그런 민준을 격려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결국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한번 키워보자. 하지만 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은서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와락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열심히 할게요. 별이와의 첫 며칠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별이는 여전히 사람을 무서워했고 소파 밑이나 식탁 아래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몸을 떨며 더욱 깊숙이 숨어 버렸다. 은서는 별이 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며 안심시키려 애썼다. 별아, 이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야. 은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펼쳐들고 별이에게 속삭였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별이도 처음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단다. 시간이 흐르면서 별이는 점점 은서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은서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쓰다듬는 것도 허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른, 특히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은 민준을 무서워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별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은서는 깜짝 놀라 별이에게 달려갔다. 별이의 발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아마도 미처 치우지 못한 컵 조각이었던 것 같다. 엄마, 아빠, 별이가 다쳤어요.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민주는 재빨리 별이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펴보려 했지만 별이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민준의 손을 물어버렸다. 아야, 민준이 소리치며 손을 움츠렸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렀다. 순간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서는 아빠를 그리고 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별이 때문에 아빠가 화를 내며 별이를 내쫓을까봐 두려웠다. 그때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아 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별아. 아픈 거지? 아빠가 도와줄게. 별이는 민준을 바라보며 여전히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민준은 천천히 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은 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미경아, 구급상자 좀 가져다 줄래? 은서야, 젖은 수건이랑 따뜻한 물 좀 가져오렴. 온 가족이 함께 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고 유리 조각을 빼낸 후 붕대로 감아주었다. 치료하는 동안 내내 별이를 안심시키는 다정한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모든 치료가 끝나자 은서는 아빠를 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빠. 별이한테 화낼 줄 알았는데.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겁을 먹은 것뿐이지. 우리는 별이가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해. 그날 이후 별이와 은선의 가족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별이는 민준과 미경에게도 마음을 열고 쓰다듬는 것을 허락했으며 밤에는 그들의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은선은 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별이의 짖는 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고 매일 산책시키는 것도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은선의 가족은 사랑과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별이는 짖는 것을 자제하는 훈련을 받았고 가족들은 돌아가며 별이를 산책시켰다. 은서는 별이에게 앉아 엎드려 손등에 간단한 개인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별이는 가족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은서는 별이가 버려진 강아지에서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가을이 찾아와 부산 거리의 낙엽이 뒹굴 때쯤 별이는 은선에 가족과 함께 산 지 3개월이 되었다. 털은 윤기가 흐르고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장난기가 가득했다. 어느 날 아침 은서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이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별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으며 은서가 불러도 일어서지 않았다. 엄마, 큰일 났어. 별이가 아픈 것 같아. 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경은 재빨리 별이를 살펴보더니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은서야, 오늘은 혼자 학교 가야겠다. 엄마가 별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게. 은서는 학교에 있는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시계를 쳐다보며 수업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학교가 끝나자 은서는 집으로 달려갔다. 별아, 엄마. 미경은 피곤한 얼굴로 은서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별이, 괜찮아. 그냥 배탈이 좀 났대.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시면서 앞으로 음식에 좀 더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 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방으로 달려갔다. 별이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를 보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착하다, 별이. 은서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더 잘 챙겨줄게. 이 일을 계기로 은선의 가족은 반려동물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강아지에게 필요한 영양에 대해 공부했고 미경은 동물 응급처치 강좌를 신청했다. 은서는 틈나는 대로 강아지 훈련법과 강아지 질병에 관한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아빠, 우리 아파트에 강아지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민준과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다. 좋은 생각인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은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많지만 자신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준다면 모두 행복하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 거라며 말을 이었다. 은서의 이야기에 감동한 민준과 미경은 은서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미경은 은서와 함께 모임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고 민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주민회의실 사용 허가를 받았다. 첫 번째 강아지 모임은 화창한 주말 오후에 열렸다. 은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각양각색의 강아지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은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은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강아지 모임의 목적을 설명했다. 저희는 모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배우고 나누면서 우리 강아지들을 더 잘 보살펴주고 싶어요. 옛 모임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훈련하는 방법, 강아지 간식을 만드는 비법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었다. 은서와 별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후 강아지 모임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강아지 용품을 공동 구매했으며 유기견 보호를 위한 자선 행사도 열었다. 별이는 모임을 통해 다른 강아지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위층에 사는 푸들, 구름이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은서는 종종 별이를 데리고 구름이네 집에 놀러 갔고 별이와 구름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았다. 어느 날 은서가 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호기심에 이끌려 덤불 속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상처 입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 버려진 고양이 같았다. 은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별이가 고양이를 공격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별이는 고양이를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대신 고양이에게 다가가 핥아주기 시작했다. 은서는 눈을 크게 떴다. 처음 별이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별이가 이제 다른 생명을 위로하고 있었다. 은서는 별이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우리가 이 아기를 도와줘야 해. 그렇지, 별아? 은서가 말했고 별이는 멍 하고 짖어 긍정의 대답을 대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서는 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한 이후 일어난 모든 변화들을 떠올렸다. 별이의 삶뿐만 아니라 은서 자신과 가족들도 성장하고 변화했다. 사랑과 연대의 힘이 은서와 별이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늦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던 어느 날, 은서는 학교에서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동물보호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은서의 강아지 모임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은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곧장 집으로 달려가 별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별아, 우리 학교에서 동물보호 캠페인에 참여해 달래. 이제 우리 모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겠어. 별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은서의 기쁨에 함께 공감하는 듯 했다. 은서는 곧장 모임 사람들에게 연락해 캠페인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은서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밤낮으로 준비에 매진했다. 캠페인 당일 학교 운동장은 다양한 동물보호 단체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축제 분위기였다. 은서의 강아지 모임은 한쪽에 부스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은서와 별이가 함께 진행하는 강아지와의 교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은서는 별이를 통해 강아지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별이는 은서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에게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리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캠페인이 끝난 후 은서의 강아지 모임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서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받았고 동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은서는 이를 계기로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며 동물보호 활동에 매진했다. 하지만 은서에게도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은서의 아파트 단지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강아지 모임을 해체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그들은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고 위생에도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은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강아지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존재였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은서는 고민 끝에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강아지 모임 사람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곳곳을 청소하고 강아지들이 짖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강아지 모임의 활동 목적과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편지를 써서 각 가구에 전달했다. 은서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한 주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아지 모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은서는 다시 희망을 얻고
강아지 모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은서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다. 강아지 모임은 은서와 별이의 동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동물 보호단체로 등록되었고, 은서는 대표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유기견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은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한 농장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곧장 은서와 별이의 동물 사랑 회원들과 함께 농장으로 달려갔다. 농장에 도착한 은서는 끔찍한 광경에 눈물을 흘렸다. 동물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가고 있었다. 은서는 농장주에게 동물 학대를 멈농장주는 은서의 항의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동물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은서는 물러서지 않고 농장주의 동물 학대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농장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은서는 은서와 별이의 동물 사랑, 회원들과 함께 학대받던 동물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엉망진창인 상태였지만 은서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은서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정성껏 보살폈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농장주가 은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은서는 농장주의 동물 학대 행위를 알린 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 과정은 쉽지 않았다. 농장주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은서의 동물 보호 활동을 폄하했다. 하지만 은서는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은서는 학대받던 동물들의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증언을 했다. 은서의 진심이 담긴 증언에 감동한 재판부는 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은서는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고 동물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서는 더욱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은서의 용기와 정의감에 감탄했고 은서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은서는 이를 계기로 동물 보호 활동에 더욱 힘썼다. 시간이 흘러 은서는 대학교에 진학했다. 은서는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은서는 대학교에서도 은서와 별이의 동물 사랑 활동을 이어갔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열고 동물 보호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대학교 졸업 후 은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수의사로 일하게 되었다. 은서는 그곳에서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했다. 은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사랑을 동물들에게 쏟아부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은서는 중년 여성이 되었다. 은서는 여전히 동물 보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은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 보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동물 학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동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은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린 시절 자신과 똑같은 이름의 소녀가 유기견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강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라고 말했다. 은서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았다. 은서는 소녀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자신의 동물 보호 활동 경험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 또한 소녀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동물들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며칠 후 은서는 소녀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소녀는 편지에 은서의 동물 보호 활동에 대한 존경심과 앞으로 동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은서는 소녀의 답장을 읽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은서는 이제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동물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은서는 앞으로도 동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며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은서는 창가에 앉아 늙은 개 별이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지만 은서의 손길을 느끼며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별아,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지. 네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별이는 은서의 물음에 답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은서는 별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은서와 별이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다. 시간이 흘러 은서는 노인이 되었고 병상에 누워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은서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은서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동물들이 은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장례식장은 슬픔과 함께 은서의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은서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재산은 모두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었다. 또한 은서의 이름으로 동물보호재단이 설립되어 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은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졌다. 은서와 별이의 동물 사랑은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로 성장했고 은서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동물보호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세월이 흘러 은서가 태어났던 작은 마을에는 은서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졌다. 기념관에는 은서의 삶과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은서의 정신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기념관을 방문한 어린 소녀가 은서의 사진을 보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는 소녀에게 은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버려진 강아지를 구하고 동물 보호를 위해 평생을 바친 위대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자신도 은서처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소녀는 훗날 유명한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했다. 또한 은서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물보호단체를 설립하고 동물학대 방지 운동을 펼치는 등 동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동물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동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소녀는 어느 날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적인 상을 받게 되었다. 수상 소감에서 소녀는 은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은서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모두 은서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동물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동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소녀의 수상 소감은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은서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간이 흘러 소녀도 할머니가 되었다. 소녀는 손녀에게 은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녀는 은서처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은서의 정신은 이렇게 세대를 거쳐 영원히 이어졌다. 은서의 이야기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요한 밤, 은서의 기념관 앞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은서의 사진을 빤히 바라보며 마치 은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듯 했다. 강아지는 곧 따뜻한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갔다. 은서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